장민호는 생애 첫 단독 콘서트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민호는 KBS 연예대상에서 수상하며 생애 첫 연말 시상식에 나와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실패한 무명 댄스 가수에서 단역 배우, 트로트 가수로 전향, 트로트 가수로 전국을 돌며 트로트계의 BTS로 불리던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찾아온 미스터 트롯에서의 첫 성공적인 첫 단독 콘서트와 지상파 수상까지 장민호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을 노래한다는 달코 다른 수식어가 장민호만큼 잘 어울리는 가수가 또 있을까요? 장민호의 노래는 꾸밈이 없다고 말합니다. 노래한다는 느낌보다 우리네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흘러넘치는 감성에 노래를 살포시 얹은 듯 슬픔과 기쁨이, 환희와 비애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사는 게 그런 거지라며 무심한 듯 읊조리는 노래에서는 관조와 해탈마저 느껴지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양질의 시간들로 빼곡하게 채워나간 나이테가 안긴 선물입니다. 한 방송에서 장민호가 마음 상담을 받았을 때 현재 가장 고민하는 건 뭔가요? 라는 질문에 장민호는 어려서부터 연예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온 느낌이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지기 싫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딱 도착해보니 늘 달려오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다. 너무 많이 놓쳐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고민은 홀로 계신 어머니라고 말하며 예전에는 어머님이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안 보였는데 문득 뒤돌아보니 최근에는 주름진 어머니 얼굴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게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충격이 너무 컸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느낀 감정은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태어나서 처음 오는 감정이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머님마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겁이 나고 노심초사되고 아들로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예계 데뷔 후 장장 10수년을 실패하다가 이제는 톱스타라는 수식어가 붙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승승장구하는 트로트 가수 장민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민호는 중학교 때 막연히 연예인의 꿈을 꿨고 부모님을 졸라 연기학원을 다니며 단역배우와 광고 모델 등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장민호는 삭발을 하고 찍은 껌 광고에서 당시 벌었던 돈이 트로트로 성공하기 전까지 번 돈과 비슷하다고 밝히며 그간 힘들었던 무명 시절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껌 광고로 입지를 다졌던 장민호는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소속사에 들어갔고 지난 1997년 장민호를 내세워 아이돌 그룹 유비스 메인 보컬로 데뷔했습니다. 메인 보컬인 만큼 당시에도 노래에 소질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각 같은 외모의 장민호처럼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당시 춤과 퍼포먼스가 주를 이루는 아이돌 사이에서 유비스는 춤보다 노래를 봐달라며 실력파 아이돌 그룹임을 내세웠고 실제로 라이브를 하며 아크로바틱한 동작이 포함된 격렬한 안무를 하고 고음의 노래를 라이브로 소화했습니다. 당시 가요계는 립싱크가 만연했는데 장민호는 춤과 라이브를 소화하며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호근이라는 본명을 그대로 사용한 장민호는 메인 보컬을 맡아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활동도 못해보고 2년 만에 해체됐으며 그때 당시 소속사 대표의 잦은 구타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가요계는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소속사와 가수의 각과 의뢰 관계가 심했고 수익 배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아이돌들도 수익 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실정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이를 봐주는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많이 힘들게 했다. 사실 엄청 맞기도 하고 구두발로 정강이를 차이고 했다며 당시 힘들었던 시간을 고백하며 지금도 그때 사장님 눈빛을 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장민호는 30대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유비스 멤버들은 2집 활동 이후 뿔뿔이 흩어졌고
장민호 역시 가수 활동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연예계 활동이다 보니 장민호가 당했던 힘든 상황을 털어놓지도 못했었고 가수에 대한 미련이 있었지만 이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며 살 바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고 다시는 연예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예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고백하길 그때 팀 해체됐을 때 오히려 좋았다. 아이돌로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막상 활동을 해보니 힘든 일이 너무 많았고 내부에 염증이 생기면서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지금 10대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최정상 그룹도 소속사의 횡포에 못 이겨 스케줄을 펑크내는 등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장민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연예계 첫 실패 이후 생계를 위해 장민호는 수영 강사 일을 했으며 어머님들의 인기를 할몸에 받았고 저녁반에서 성인들을 가르치다가 어머님들이 오전반도 맡아달라고 오너에게 부탁해 결국 오전반까지 맡게 될 정도로 인기 강사였습니다. 장민호는 그때 당시를 추억하며 말하길 수영 강사 시절 어머님들의 고민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 얻은 게 많다며 현재 트로트 가수 활동에도 그때 어머님들과 소통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수영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는 와중에도 주변에서는 다시 한번 가수 도전해보자고 말을 했고 장민호 역시 그래도 가수에 대한 꿈이 남아있었기에 2004년 발라드 곡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1집 타이틀곡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또다시 실패로 끝나면서 장민호는 극심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장민호가 말하길 그때는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앞으로 더 이상은 할 게 없었다. 인생에서 좌절의 시간이었으며 연예인이었지만 뒤돌아보니 가진 것도 없고 주변에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인생이 허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2007년 영장을 받고 군복무를 하게 되며 이제는 정말 가수의 꿈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군 제대 후 외국 항공사 남자 스튜어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BS ETV 사랑과 전쟁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고 한때 인기 있었던 스펀지 실험맨으로 참여해 TV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 이 같은 일화를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서 가수의 꿈을 포기할까 많이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많은 동료 가수 및 연예인들이 장민호에게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민호가 어려운 시절에도 좌절하지 않았던 것 중 한 부분에는 그의 좋은 인성에 따른 동료들의 응원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수로서 두 번의 실패 이후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을 때 소속사 김태훈 대표가 그에게 또다시 손을 내밀었으며 김 대표는 장민호에게 트로트를 제안하게 됩니다. 뉴비스 활동할 때부터 노래가 트로트 같다라고 늘 지적받아온 장민호에게 창법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장점으로 내세워보자라고 제안했고 전략은 들어맞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로의 전향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민호는 한때 아이돌 가수였는데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수 활동을 하면서 트로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은연중에 트로트 가수가 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 트로트를 한다.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데다 음악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음악도 하고 싶고 트로트도 더 좋고 더 이상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트로트에 대한 선입견보다 음악에 대한 절박함이 더 컸던 장민호는 망설임 없이 김 대표의 손을 잡았고 본격적으로 트로트를 배워가면서 자신과 딱 맞는 장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트로트 싱글 사랑의 누나를 시작으로 트로트 무대에 선 장민호는 2012년 KBS 오디션 프로그램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에 참여해 결성한 2인조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오디션은 기획사인 사이더스 HQ에서 우승팀을 중심으로 5인조 그룹을 만든다는 기획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이었고 장민호는 사이더스 HQ로부터 팀 구성을 위해 현 소속사에서 나와달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민호는 이 제안을 거절하며 가수로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준 김태훈 대표와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고 이미 트로트가 자신의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1월 우승을 차지하면서 오디션을 마친 장민호는 다시 트로트 가수로 돌아왔습니다. 정규 1집 타이틀곡 남자는 말합니다가 드디어 인기를 얻으며 인지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7번 곡도 드라마 등 발표하는 노래들이 사랑받으면서 장민호는 트로트 팬덤의 시초라고 불릴 정도로 탄탄한 팬클럽을 형성했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무대에 자주 서고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는다고 해서
경제적 상황까지 화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명 시절이 길었던 만큼 오랜 기간 생활고를 겪었고 휴대폰 요금 내기도 힘들 정도의 생활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던 가수의 꿈을 이루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을 이어온 장민호는 44살의 나이에 인생에 도박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인지도를 가진 현역 가수인데다가 44살의 나이에 오디션 프로 도전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동료 가수들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알리지 않고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비장하게 각오하고 도전한 미스터 트롯을 통하여 가끔 보이는 제작진이 점 찍으내라는 댓글에 상처도 받으며 한때 휴대폰에서 검색 앱을 지워버릴 만큼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내 목소리, 나의 노래에 대한 호불호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PD가 밀어준다, TV조선이 밀어준다라는 이런 소리를 정말 듣기 힘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연이 거듭될수록 부담감을 내려놓으며 제 목소리를 찾아갔고 시청자들 역시 처음과 다르게 그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찾아 도전해 호평받은 상사와는 그가 꼽은 최고의 무대였고 13살 정동원과 짝을 이룬 파트너스에선 나이를 뛰어넘는 찰떡호흡으로 명장면을 연출하면서 관객까지 접수하게 됩니다. 특히 이 무대에서는 경쟁이라는 치열한 무대에서 어린 정동원을 배려해주며 자신이 탈락 위기에 놓이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습니다. 이런 점이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23년 가수 인생을 다시금 뒤집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스케줄이 쏟아지고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나고 꿈만 같았습니다. 단 2주 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전성기를 맞은 장민호는 방송 출연이 많아지면서 재치있는 입담과 뛰어난 예능감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이며 예능에서도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장민호에 대한 미담이 많이 공개되었는데 긴 무명 시절 본인 역시 경제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꾸준히 한국 컴패션을 통해 3명의 어린이에게 양육비를 후원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유명해짐에 따라 스케줄이 바빠진 이후에도 봉사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밝혀지게 됩니다. 또한 같이 무명 생활을 하는 임영웅을 따로 불러내 용돈과 옷을 챙겨주는 든든한 형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임영웅은 너무나 고맙고 큰 힘이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미스터 트롯 출연 후 임영웅은 이 미담을 털어놓고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 장민호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경연과 이후 탑6로 활동하며 맏형으로 따뜻한 리더십을 보이며 중심축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민호는 생애 첫 단독 콘서트에서 실력을 그대로 발휘했습니다. 콘서트를 관람한 누리꾼은 무대에서 모든 걸 던졌고 대단했다. 장민호는 공연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 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콘서트에서 파격적인 텔미 댄스를 선보이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0대 시절부터 갈고 닦은 댄스 실력이 트로트 가수가 된 이후에 꽃을 피우며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장민호의 콘서트를 축하해준 임영웅은 민호 형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이 방송을 하는 김갑수도 콘서트에 방문해 응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을 받는 장민호의 인품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KBS에서 연예대상을 수상한 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장민호는 가수가 된 계기를 밝히며 원래 배우를 하기 위해 연극영화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오디션이 가수 오디션이었어요. 중간에 노래 한 곡만 해보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마 김건모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일 부모님 모시고 올 수 있냐고 했어요. 바로 계약하자고요 라고요 말했습니다. 인기를 실감하냐는 물음에 장민호는 데뷔한 지 벌써 20몇 년입니다. 처음 이런 관심을 받다 보니 하루하루가 재밌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장민호는 갓파더로 KBS 연예대상 리얼 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장민호는 김갑수 선배가 워낙 힙하고 젊은 분과 소통을 잘해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김갑수 선배 너무 좋은 분이다 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주접이 풍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MC를 맡았습니다. 덕질을 하는 시니어들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장민호는 트롯맨 최초로 단독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전에 트롯맨 탑6와 미스터 트롯 더 무비에 출연한 적은 있었지만 혼자 단독으로 출연한 것은 최초입니다. 영화는 장민호의 콘서트와 평상시 모습을 영화화했습니다.
장민호는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간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는데도 꾸준히 노력한 한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어라는 마음가짐을 들게 하고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멋진 인생을 보여준 장민호에게 앞으로 꽃길만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는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장민호의 삶을 응원합니다.